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이게 기능 저하죠. 내가 결근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겨가 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고장이다. 고장이다. 그래서 설비의 제조업이나 설비를 다루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냐면 고장이 생겨버리거든요. 설비가 어떻게 돼요? 고장이 생기면 뭐예요? 정지죠. 그 설비가 고장난 상태를 뭐라고 하면 정지 상태라고 해요. 정지 상태.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저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속도 저하. 100%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가 나올 때는 그냥 정상 가동인 상태일 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설비를 하나 사가지고 볼 때요. 볼 때 이게 뭐냐면 설비 고장나는 경우가 많으면은 설비를 하나 사는 데에 기업에서 매력이나 10억이나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게 뭐가 정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설비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게 지표가 뭐냐면 가동률이라는 거예요. 가동률.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동률을 우리가 체크할 때요. 이 가동률, 이게 뭐냐면 유틸라이제이션도 있지만 레디니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딱 준비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레디니스가 돼야 된다. 설비도 우리가 차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출장을 어제도 부산 갔다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오고 오늘도 울산에서 하고 내가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차를 운전하다 보면 항상 나는 정기적으로 차가 스타트하면 딱 스타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그 하는 상태를 유지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IT 공간에 컨설팅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은 일정이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냐면 레디니스,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테넌스의 목적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비의 효율을 정상 상태로 100% 올려야 된다. 100% 올려야 돼. 또 뭐냐면 설비는 가지고 있으면 설비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원가가 들어가요. 첫째 뭐냐면 설비를 사자마자 뭐냐면 여기 경영관리에서 계시죠. 우리도 뭐냐면 뭘 사고 나면 뭐가 돼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을 해요. 그죠? 그게 다 원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원가로 감가상각은 들게 되는데 그만한 투자 효과를 못 내면 가동을 못하면 뭐예요? 로스죠. 아까 이야기했죠. 일이 아니죠. 네? 낭비죠. 네. 원가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이 최대한 연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한 15년 전에 산업자원부에 보존정책위원회를 했어요. 보존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수출 그걸 내가 반도체에 지금 영향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요 기자재 수입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70%를 수입을 해요. 네. 제가 SMS라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지도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자재들 있잖아요. 세척하는 뭐 용액이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일본에서 다 수입해요. 네. 치명적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왜 설비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30년 이상 써요. 우리는요 한 10년 하고 버려요. 네. 차도 그런 게 많죠. 네. 차도 뭐 우리는 뭐 한 10년 되면 거의 다 대기처분 하지 않나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차 없으면 몰라요. 차 운전 안 하세요? 회사차가 다 10년 이상. 어떻게? 회사차가 다 10년 이상 가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뭐 멘테넌스 역시 잘하네. 네. 이렇게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을 얼마만큼 최대한 연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다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비를 뭐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라이프 사이클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주 근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장입니다. 고장. 예, 고장. 다운타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지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고장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게 되거든요. 담당자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담당자 선정에
수리 부품을 준비해야죠. 또 부분적으로 수리 이제 하죠. 요거는 전체 다운타임에 걸리는 시간 중에서 29%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냐면 테스트 해야 되죠. 이런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운타임 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설비가 쓰게 되는. 우리 자동차로 치면 다운타임 수시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경우들이 정지되는 경우들이 많다. 사람으로 치면 조금 아파.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시름시름 아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오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저는 메인터넌스의 자기에 대한 그 메인터넌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비를 구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지죠. 감사를 도와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없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전문 이런 것들은 강의를 들으면 생소하기 때문에 금방 잠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부담이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설비를 우리가 5년 후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설비를 이렇게 다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하면은 또 떨어져요. 2015년이 되면은 성능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메인테넌스를 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차 살 때보다도 다 유지를 한다든지 더 성능을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이때 같이 샀는데 15년 되면 이거와 이거의 성능의 차이는 어때요?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 이걸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걸 잘하는 나라가 이런 계산 활동을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업무들이 결국 뭐냐면은 메인터넌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 활동을 업무를 우리는 메인터넌스라고 부른다. 자, 구체적으로 메인터넌스의 목적은 크게 하나 첫째는 뭐냐면 설비 정기를 제로화해야 돼. 설비 정기를 제로화해야 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뭐냐면 돌발 정기. 돌발 정기는 계획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계획에 없는 정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돌발 정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YU 얘기 같은 경우도 이걸 뭐냐면 그걸 정규나 못한 회전기기에다가 그걸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감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함으로써 돌발 정지가 생기지 않도록 다운타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 가치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설비나 보존 업무의 급감, 이건 뭐냐면 설비의 릴라빌리티, 수명 주기를 오래 가져가야 된다. 오래 가져가야 돼.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전문 요원들의 스킬업이 우리가 뭐냐면 내지 보존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경향을 다 띄워놨는데 이 경향을 보고 파형을 보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전기가 펄스가 이렇게 뛴다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거 공부 안 하면 그 어떤 프리퀀시를 보고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품질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떤 정상치가 있으면은 정상치 노말치가 있으면 거기에 UCL과 LCL이 있단 말이에요. 그 UCL과 LCL을 벗어나게 될 때는 그건 이상이다. 품질의 불량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상치가 뛰는 게 어떻게 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그게 ISO 같은 경우에는 국제표준화 기구 같은 경우에 이 예지보존에 이런 해석하고 그것을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석하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도 IT
것만 해도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 애지보전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면은 나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인테넌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메인테넌스 개요는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 그걸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그냥 의학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다운타임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게 병이 나는 거다. 예.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다. 결국은 설비 메인테넌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예. 오래 살아도 뭐하냐? 아파가지고 아파가 오래 살면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그죠? 예. 불행 아니에요? 행복한 삶은 뭐예요? 80, 90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죽는 거. 그게 행복한, 여러분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메인테넌스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로 뭐냐면 이 예지보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지보전, 그 메인테넌스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뒤에 배우고요. 요걸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브레이크다운 메인테넌스였어요. BM이라고 해요. BM. 따라합시다. 사오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게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선진이 되어지고 보고 어려운 시기가 상당히 이렇게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게 생기냐면 예방보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예방보전. 네. 예방보전이라는 것은 TBM입니다. TBM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임 베이스드 메인테넌스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가는 거 있죠. 대장검사는 용종이 발견되면 6개월마다 오라, 1년마다 오라. 그러죠. 네. 나이가 60대 이상이 넘어가면 뭐 위나 대장 어떤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나이가 몇 세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만한 주기로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라. 그것도 어떤 것들을 체크하라. 해야 해요. 그런 거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방보전이에요. 어려운 거 없고, 그게 뭐라고 하면 TBM이라고 합니다. 타임 베이스드 메인테넌스다. 네. 설비에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년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상태보전입니다. 상태보전. 이 상태보전이 여기 있을 때 더 발전되는 게 상태보전이다. 상태보전은 뭐냐면, 그 설비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동이에요. 진동. 우리 또 하나는 전류. 네? 또 하나는 또 윤활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측정해요? 전류 가지고 측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상태보전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상태보전에서 더 넘어가는 게 예지보전이에요. 프레딕티브 메인테넌스라는 거예요. 네. 예지보전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경향을 관리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고 경향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건강을 체크를 하는데 나이가 좀 되기 때문에 건강을 이제 쭉 체크하는데 매년 건강을 하면 한 10년치 매년 건강한 거를 나는 엑셀에다가 이렇게 간 수치가 어떻게 됐다. 네? 옛날에 내가 간을 한번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또 무슨 수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죠? 혈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크해요. 트렌드를 봐요. 트렌드 보면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어떤 거냐면 경계치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경계치. 이거는 뭐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어떻든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고 경향을 관리해 나갈 때 프레딕티브 메인테넌스. 그리고 이런 경향과 상태를 봐가지고 뭘 했냐면은 메인테넌스 보전 예방을 했죠. 보전 예방을 했죠. 보전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개조를 한다는 거죠. 개조를 한다는 거죠. 교체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는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보존 예방하잖아요. 네? 나이 많이 들면 성형하잖아요. 성형. 예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성형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그 성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보존 예방이에요. 보존 예방.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뭐냐 설비 보존 시스템이 있는데 CMMS라고 하는데 이건 예시에 넣어줘요. 그냥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보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이 예지 보존이라는 것은 그대로 아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수적이죠. 부분 스페시픽한 어떤 한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업에서 볼 때는 이 메인테넌스의 기술 전체 중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예지 보존도 중요하고 상태 보존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방 보존이나 사후 보존 그러면 이거는 A 보존만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타임베이스드 메인테넌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정답표현도 다 같이 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기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관련성을 가지고 그런 뭐냐면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한테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발전이 쭉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TPM이라는 걸 하게 돼요.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라는 건데 이렇게 뭐냐면 보존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보존 기술은 발전.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뭐냐면 상태 보존이라는 이런 부분적인 우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메인테넌스 기술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것에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기업의 성장 단계를 보셨잖아요. 기업의 성장 단계에 성장해 가려면은 우리가 이 30을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뭐냐면은 기술 발전이 돼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걸 하려면 이거 모르고는 못 짜. 네? 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뭐 어떻게 팔려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네. 고객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서 설비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질이죠. 보존에서의 품질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보존에서의 품질이라는 것은 설비가 아까 라이프 사이클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것이 메인테넌스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메인테넌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존의 품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아니 어떤 회사들 내가 지도하다 보면 메인테넌스 지도하다 보면 보존 요원이 가서 고쳤는데 어떤 사람은 맨전이 가서 고장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한 1개월, 한 3일 있으면 또 퍼져. 네. 그거는 품질이 아니지요. 그죠? 예. 또 뭐냐면 디펜드빌리티, 신뢰성. 이거는 뭐냐면 수명 연장이에요. 설비를 어떻게 하면 수명 연장을 오래 쓰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뭐냐면 이건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아주 제가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뭔가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이 유연성도 뭐냐면 보존의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지 보존을 하고 아까 설비 관리의 목적을 하는데도 뭐냐면 전문 요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고장을 해석할 줄 알고 트렌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보존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경력 1, 2년짜리 1년, 2년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해도 되는 건데 혹시 10년 된 사람들이 가서 그걸 점검하고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을 봤을 때는 코스트가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그런데 안 가르쳐줘. 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니, 훈련을 안 받으니 이런 보존성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전기를 하는 사람은 기계를 같이 점검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기계 하는 사람은 기계, 전기 하는 사람은 전기, 네? 제어하는 사람은 제어 이렇게 다 했는데 요즘은 뭐냐면 전기를 하는 사람이 기계를 같이 보고요. 메커니즘이 전기가 되면 기계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냐면 우리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IT 공원 같은 경우에도 UAG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센터가 되는데 좀 이런 사업도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결국은 그런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기 부산 지방 같은 연수원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기관들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교육적인 그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실습 기구도 얼마나 좋죠.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외부 강사도 많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외부 강사 전문가들이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또 체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사업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인테넌스는 관리 지표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장, 포스터 이런 얘기를 앞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업체에서 보통은 안 되죠.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보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뭐냐면요. 아직은 그래요. 제가 할 때는 60~70%가 보전은 경험이 있었는데 와, 데이터 뭐 복잡하게 저기 이 프리퀀시 딱 보면 복잡하다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마치 그런 업무는 경영자나 어떤 보전의 어떤 임원이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런 사람은 공무원의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있다.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뭐 까만 놈이지. 솔직하게 몰라. 지표 올라가봐야 보전에 대한 어떤 지표 올라가 잘 몰라요. 네. 제가 삼성 코닝하면서 안기훈 대표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 한국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브라운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부 보전 활동만으로서 이렇게 하고 투자도 수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기업 경영이 뭐죠? 메이저예요. 그래서 보전 경영이라고 해요. 네. 메이저 에리어로 이렇게 지금 범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메이저 에리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뭐냐 그만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야 이게 보전이라면서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영에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한국타이어 할 때 한국타이어 그 기획관리 그 실장은 이 상호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한타이 메인테넌스를 그때 한때 우리가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